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브랜드를 없애버립니다. 오늘은 왜 돈 없이 시작을 하면 실패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할인 행사는 매출을 키울까? 아니면 매출을 줄어들게 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미샤라는 화장품의 케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브랜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자주자주 해서 매출을 올리고 고객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는 정상 가격으로 팔아서 그때 이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에 할인을 하던 수준의 매출이 안 나오게 돼서 결국은 계속 할인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할인 행사를 했을 때 고객들이 막 몰려들어서 매출이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에게 정상 가격에 우리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학습을 시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할인 행사를 한 달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오르지만 나중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시기에는 매출이 거의 안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 미샤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에 처음 로드숍 개념을 도입한 브랜드인데 그 전에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고르는 형태였어요. 근데 미샤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에는 미샤라고 쓰여진 가게에 가면 그냥 미샤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립스틱도 미샤고 파운데이션도 미샤고 기초 화장품도 미샤니까 그 미샤라는 브랜드 안에서 제품을 고르게 되는 그런 로드숍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데 진짜 미샤가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저랑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미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화장 좀 한다는 친구들은 미샤에 가서 한 바구니씩 쓸어오는 거예요. 학생인데도 몇만 원치 쓸어오니까 왜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많이 사지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했던 말이 아니야 이거 제품 하나당 3,300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립스틱 하나에 그래도 한 만원? 15,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립스틱 하나에 3,300원이면 비싼 립스틱 5개 살 돈으로 미샤를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립스틱 하나에 3,300원이면 거의 다른 브랜드 립스틱의 원가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미샤가 남는 게 있나? 왜 이런 장사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가격이 미샤의 매출을 4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게 하는 정말 큰 무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립스틱의 원가는 1,000원 정도였는데 다른 브랜드는 그거를 15배, 20배에 불려서 15,000원, 20,0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죠. 화장품 원가가 저렴한 건 지금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때는 화장품 업계에서만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미샤가 화장품 원가가 1,000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괜찮은 제품들을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미샤를 되게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미샤는 이런 여성분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못 뛰어들지만 유통망 좀 있고 현금이 좀 있다 하는 대기업들은 금방금방 카피해서 따라할 수 있죠. 게다가 이미 화장품 라인을 갖고 있어가지고 생산 공장, 제조 노하우, 유통 노하우, 거기다가 두둑한 현금까지 가진 대기업은 미샤가 해서 잘 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본인들이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미샤가 아주 성공적으로 론칭된 그 해 말인가? 다음 해쯤에 바로 카피캣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샤는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 3,300원이라는 가격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미샤 데이 무슨 세일을 하는 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10%, 20%씩 정기적으로 전 제품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 미샤의 제품을 평소에는 구경만 하다가 그 세일을 하는 날이 되면 엄청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미샤가 세일을 할 때마다 이 패턴을 학습해서 구매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미샤는 정기적으로 10%, 20%의 할인을 한다라는 사실마저 학습시켰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평소에는 미샤에 들러서 제품을 막 구경하고 신상을 구경하다가 미샤가 세일을 할 때에 왕창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품들도 충동적으로 몇만 원치 사게 되고 이 행동을 매달 하다 보니까 미샤는 정말 쑥쑥 크는 거죠. 언제까지?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전까지. 제가 미샤 대표님이었으면 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회사를 매각하거나 저는 브랜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미샤를 운영하면서 쌓인 현금, 시스템, 공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사용해서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을 거예요. 이런 저가 시장에 첫 번째 주자가 독점을 멈추는 순간, 즉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들어오는 순간 이 플레이어들이 50억, 100억, 200억 이런 돈을 싸들고 5년, 10년 가격 경쟁을 정말 체력이 버티는 대로 누군가가 죽어나갈 때까지 할 거라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물론 저는 템플 할 때 못 봤는데 지금 보이더라고요. 이미 그때 회사를 상장해 놓은 상태여서 브랜드를 없앤다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샤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화장품 로드샵의 이 비옥한 호양 위에 더 페이스샵, 이츠스킨,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 이런 다른 브랜드들이 완전 똑같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떼돈을 벌었죠. 결국 미샤 혼자서 먹던 시장을 빠르게 나눠 먹었죠. 똑같이 저가 화장품 로드숍으로 매장들을 내서 미샤가 혼자서 먹던 시장을 아주 빠르게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미샤가 2000년에 론칭을 해서 1000억 원의 매출을 넘긴 게 2004년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로 127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적자를 보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미샤가 곧 망할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샤가 가격 경쟁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저가 정책이 아니라 제품에 투자를 해서 히트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100만 개씩 팔리니까 아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파격적인 모델을 기용합니다. 저도 그 모델을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남자 모델은 이병헌, 여자 모델은 김혜수였어요. 그리고 더 파격적인 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과 미샤의 제품을 비교해 달라면서 엄청 고가 화장품 브랜드인 SK2나 에스티로더 같은 브랜드와 미샤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도 있었어요. 이게 미샤가 처음에 워낙 그 3,300원의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가지고 또 이걸 단기간에 깨가지고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 단기간에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야 되니까 계속 파격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브랜드로서는 무리를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천천히 했으면 소비자의 인식도 시간에 따라서 많이 따라갔을 텐데 모든 행보가 너무 짧은 시간에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미샤의 어떤 전략도 제일 처음에 했던 3,300원 화장품 전략 그리고 그때 했던 세일만큼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미샤의 히스토리는 첫 1, 2년 때 정말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강력한 라이벌인 더 페이스샵이 등장을 해서 더 페이스샵이 1등을 뺏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정말 미샤가 가장 센 시기였고 더 페이스샵이 1등을 탈환하고 그리고 미샤도 이제 영업이익에서 많이 추락을 하고 나서는 이런 말 하기는 좀 마음 아프지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2017년에는 대표님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고 맙니다. 할인 행사라던가 저가로 판매하는 것은 매출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초창기에 이렇게 빠른 매출을 일으켰던 방식이 훗날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발목을 잡게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처음에는 매출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판매 가격을 지키면서 고객을 한 명 한 명씩 늘려가는 것이 나중에 매출과 이익을 보존해주는 길이에요. 미샤와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케이스는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 벤츠, BMW를 들 수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할인을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BMW는 프로모션이나 신상 기간을 잘 타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차량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막 온라인 같은 데 소문으로 돌고 사람들끼리 어떤 인식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벤츠가 BMW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브랜드라는 인식이 심어졌죠. 제가 차를 잘 알진 않지만 벤츠, BMW가 성능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벤츠는 S클래스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성능 차이가 BMW의 동급 대비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차를 잘 알진 않지만 벤츠가 BMW에 비해서 특별히 엄청 좋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오히려 같은 등급이면 저는 BM이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벤츠가 BMW를 넘어서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서 이제는 출고가 자체도 BMW보다 벤츠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실제로 BMW가 좋을지 벤츠가 좋을지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확률은 극히 낮아요. 이게 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급인 제품이나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소비자의 인식 속에 고급 브랜드와 고급 제품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할인을 자주 한다거나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격, 이런 것들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에 주는 영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제목을 왜 돈 없이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을까? 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할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2만원짜리 후드 티셔츠를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만원짜리 후드 티셔츠의 원가는 10,000원이고 할인을 안 했을 때에는 하루에 5개가 팔려서 2만 곱하기 5, 즉 10만원의 매출이 났고, 그리고 하루 이익은 개당 10,000원이니까 총 이익이 5만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20% 할인을 했을 때 하루에 20개씩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개 곱하기 20% 할인된 가격이 14,000원, 이렇게 하면 28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이익도 높은 게 개당 4,000원의 이익이 남아도 20개를 팔았으니까 8만 원이 남는 거죠. 이거 보면 할인을 안 했을 때보다 할인을 했을 때 매출과 이익이 둘 다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할인을 했을 때 광고비를 3만 원 더 지출해서 할인 플러스 광고를 했을 때 매출과 이익인데, 할인했을 때보다 10개가 더 팔려서 총 30개가 팔리고 14,000원. 한 개당 14,000원이니까 42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은 좀 깎이지 않았을까 해서 보면 총 이익은 4,000원 곱하기 30, 총 12만 원이고, 여기서 광고비 3만 원을 빼도 9만 원의 이익이 남으니까 할인을 하고 광고를 조금 했을 때 매출과 이익이 모두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 할인과 광고를 했을 때에는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매출과 이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할인과 광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런 할인과 광고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할인, 광고 두 조합의 위력을 알게 돼서 목표 매출을 높이고 광고비를 더 높여서 우리 샵이 지금 할인을 한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주 노출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샵에서 안 살 사람들도 광고만 보고서 여기는 세일을 참 자주 하네, 이런 학습을 시작해요. 세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 가격으로 돌렸을 때 매출이 그 전보다 더 훨씬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또 기다리다가 매출을 높이려면 다시 할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을 하게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면 브랜드가 박살이 나죠. 그때는 진짜 막말로 재고 다 털고 브랜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미샤 대표님이었다면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회사를 매각하거나 브랜드를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전 국민의 인식에 강하게 박힌 이 저가 브랜드는 저가라는 이 인식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파격에 파격을 더해도 이미 하얀 도화지에 빨간 물감을 한번 쓱 그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색을 덧칠해도 절대 하얗게 돌아갈 수도, 덧칠해도 그 수채화 그릴 때 색깔 잘못 칠해가지고 다른 물감 덧칠하고 계속 이게 문지르다 보면 도화지가 일어나잖아요. 뒷면은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어떤 컬러를 덧칠해도 이게 수습이 잘 안 돼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내부 직원도, 나 자신의 생각도, 모델도.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만큼 바꾸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충분히 있으면 급하지 않으니까 이 세일이라는 악수를 두지 않는 거죠. 하나씩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제 잘했을 텐데, 이건 정말 저도 했던 실수라서 오늘의 강의를 찍으면서는 굉장히 좀 찔렸는데,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하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경쟁자가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을 하나하나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급하지 않게 가시면 2-3년 차이는 원하는 매출, 원하는 이익 달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